제가 작년에 9일만 2.0 독서편을 내고 범 작가님에 대해서 언급을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 작가님이 이런 글을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저희를 되게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포핀스 북스 대표 송서림입니다. 먼저 저희 책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출판사 대표로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2018년도에 1인 출판사로 시작했던 너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시리즈가 올해 상반기에 9일만 2.0 문학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음을 기념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9일만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가 2022년에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요. 그 책이 현 국정원이죠. 그리고 올해 나온 것은 9일만 2.0, 그러니까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작년에 9일만 2.0 독서편이 나왔고 올해 문학편을 끝으로 시리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실제로 9일만 1이랑 2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글도 여러 개를 봤었고 저희 출판사에 유선으로 전화도 여러 번이 와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비슷해 보이는 두 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 다 완독을 한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도서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책임 편집했던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 두 도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두 도서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드리고 왜 2.0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도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두 도서가 근본적으로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독서편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9일만 1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피지컬이라고 하죠. 너가 갖고 있는 피지컬, 너의 독해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재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 혼자 힘으로 이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에 관한 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10문제를 풀었는데 너가 4문제만 맞힌다고 하면은 OXOOX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처음부터 너의 힘으로 독해력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앞부분은 맞게 돼 있어. OOOO 나머지가 X.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돼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했던 이야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읽어라. 스스로 부연 설명을 만들어서 또 문장을 재구성해서 또 어떤 그 안에 있는 개념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읽어라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가 처음에 선보였던 처음에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뒤에는 기출을 설명하는 독해편, 기출편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영일만처럼 뒷부분은 이 기출을 랜덤하게 풀이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일만 2.0 독서편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사실 이런 독해편, 기출편이라고 하는 이 시그니처 구성은 그대로 가져갔고요. 9일만 1에 있었던 문장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을 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이야기는 동의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송의 개념을 추출해서 읽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두 저자분이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웠던 점이 1에는 없고 2에는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큰 방향성의 접근이 반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9일만 1에서는 시간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독해력을 길러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9일만 2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가 아는 건 맞고 모르는 건 틀리되 너가 적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돼. 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적인 변수를 가장 큰 변수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큰 방향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단순히 독해를 잘하고 이런 거를 너가 넘어서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로 읽는 무게를 조절해야 돼.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부분, 누가 봐도 중요한 부분,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무겁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볍게 읽어줄 수 있는 이렇게 좀 무게를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예상하기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분이 이제 메이저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를 안 내고 못 베기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길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훈련 방법도 이제 9일만 1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처음에 훈련을 시키는데 반해서 9일만 2에서는 무조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훈련 방법적으로도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었던 게 이미지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예컨대 이 수능에 나왔던 차량 카메라의 원리 지문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라고 이 지문이 시작을 하는데 9일만 1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차를 주차하거나 차로 좁은 길을 지나가는 상황을 이미지화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이미지화가 필수적이다. 단어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내가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면서 글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차를 주차하거나 차로 좁은 길을 이동하는 것과 같이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 같다. 이미지화하면서 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천천히 따라가자.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9일만 2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리나 기술 구조에 대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미지화를 공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이미지화는 오히려 정보량을 늘리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과도하게 이미지화하다가 낑낑대며 주차하는 사람, 어렵사리 힘들게 좁은 길을 차로 통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이렇게 운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장치가 돕는 거구나 라고 불필요한 주관적인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 글은 운전이나 주차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부분에 대해서 9일만 1에서는 작은 부분까지 이미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9일만 2 저자님은 불필요한 주관적인 정보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미지화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미지화에 관련돼서도 두 도서가 내용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학편인데요. 문학편에서는 더욱더 두 도서가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갈리는데요. 9일만 1에서는 내면 세계, 이미지화, 공감,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사실 이 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본질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작품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상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9일만 1 현 국정원의 문학편 내용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이 공부법을 설명하는 파트가 다 합쳐도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면세계 공감, 이미지화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였고 그 분량이 많지 않았고 대신 이것을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9일만 2.0 문학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웬 말이냐? 너가 평가원처럼 잘 감상을 할 자신이 있냐? 너가 평가원에서 원하는 감상을 딱 그 선에 맞춰서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다 살아온 각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에 따라서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공감이나 이미지화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배경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사고가 평가원이랑 비슷한 친구는 이게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완전히 다른 주관적인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하면서 반대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9일만 1에서 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MBTI로 따졌을 때 F일수록 더 상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F일수록 문학을 더 공부하는 데 유리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9일만 2.0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F일수록 주의해야 돼. 기본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T 성향인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독서편을 접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기에 감상 한 스푼만 섞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조금 사회화된 T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비문학을 풀듯이 접근을 하되 거기에 감상을 한 스푼만 섞으면 돼. 그러면은 사회화된 T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9일만 2.0 문학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쥐어준다라고 좀 이야기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감해, 상상해, 이미지화해를 넘어서 여기에서 일단 주제를 잡아. 일단은 큰 주제를 잡고 그 주제성으로 풀어. 근데 너 주제를 못 잡겠어? 그러면 정서라도 잡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무기,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무기 이런 식으로 그 무기를 굉장히 많이 쥐어준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량으로 따져도 한 150페이지 정도를 이 공부법을 설명하는 데만 할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도서의 내용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9일만 2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렇지만 저의 편집자로서의 모든 양심과 안목을 걸고 9일만 2.0을 더 추천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 명의 독자로서 9일만 1을 읽으면서 가졌던 저의 의문들. 피지컬을 기르는 거 좋은데 이게 수능까지 안 길러지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2시간을 해도 근육량이 다른 사람보다 덜 붙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근육량이 늘어나는 시간이 다른데, 근데 이것이 수능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저의 의문들. 그리고 이제 문학편에서는, 그렇게 감상을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작품은 내가 평가원이랑 비슷하게 감상을 해서 좀 쉽게 맞았고, 근데 어떤 작품은 또 나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나와서 틀리게 되는데, 이럴 땐 어떡하지? 라고 했었던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품었던 의문들에 대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주는 그런 원고였기 때문이고, 또 이 출제자로서의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인정받는 출제자가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제자로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여기서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된 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값으로 하고, 그보다 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9일만 2를 내게 됐느냐,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9일만 2.0 독서편을 내고 범 작가님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 작가님이 이런 글을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 저희를 되게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거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이 툴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이 수능계에서 좀 큰 유튜버시잖아요. 그 큰 유튜버의 게시물에 이렇게 떡하니 올라가 있고 굉장히 비난 댓글이 많아서 저희 출판사 입장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직접 저희 출판사가 갖고 있는 계정으로도 달고 제 개인 계정으로도 이름을 걸고 달고 했는데 범 작가님이 숨김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욕하는 댓글은 숨김 처리를 안 하고 메인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크면서 계속해서 그 게시물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일단은 나는 아직 문학편은 내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제작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서편 내고서도 거의 반년 넘게 계속 제작만 했어요. 내가 문학편까지 더 좋은 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이 시리즈가 다 완성되고 문학편까지 더 좋은 도서가 나오면 그때 나도 내가 할 말은 하자. 그런데 다행히 좋은 책으로 완성이 돼서 제가 저희 출판사 입장도 한 번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메리 포핀스 출판사가 범 작가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름값으로 어떻게 더 해보겠다고 툴을 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일만 2.0은 사실은 세상에 안 나왔을 도서였다. 조금 달리 말하면,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범 작가님이 저를 정말 그 정도로, 당시에 저를 정말 그 정도로 화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구태여 이미 성공한 원을 가지고 그 작가가 다른 출판사로 갔다고 해서 내가 툴을 냈겠느냐?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9일만을 작업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된 작업이었거든요. 그 오류들, 그리고 그 검토 작업들, 그 글을 책으로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만드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고된 작업이어서 내가 그 작업을 하면서 정말 다시는 국어 독학서는 안 하리다 이러면서 작업을 했었던 책이에요. 작년에 블로그에다가도 간단히 썼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러면 그냥 이 시리즈를 이름을 가져가시라고, 이미 잘 되고 있는 도서니까 이름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돌아온 답변이 그러면은 범 작가가 그 이름을 써주는 대신에 돈을 내라.
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와서, 네. 당시에 이제 저희랑 이제 9일만 4종을 완성을 하셨는데, 문학편, 독서편, 노베이스 문학, 노베이스 독서편 이렇게 4종을 딱 완성을 하셨고, 맨 처음에 저희랑 계약하셨던 독서편도 막 이제 리뉴얼 작업을 굉장히 이제 노력해서 리뉴얼 작업을 막 마친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4종이 완성되고 이제 막 이제 도서가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작가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4종 중에 1종, 이 독서편의 계약 기간이 끝나니 이 독서편을 더 인세를 많이 주는 출판사로 가시겠다. 물론 저희보다 더 많은 인세를 드리는 출판사가 정말 없을 거지만 그 오르비라는 출판사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서점에서 떼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오르비에서 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제 도서가 이제 막 뜨자마자 가시니까 되게 아쉬웠지만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었던 거는 사종에서 일종이 갑자기 다른 출판사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면 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얼마나 이게 혼선이고 불안하냐. 그래서 올해 수능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름을 바꾸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8월 중순에 바뀌었죠. 이렇게 4종 중에 1종이 옮겨가면서 저희 출판사가 얻었던 타격은 적지 않았는데요. 먼저 갖고 있었던 재고 4,000부를 넘게 그대로 폐기를 했고요.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거래처들이 이제 많이 끊겼습니다. 이제 세트로 팔고 있었는데 이거를 더 이상 세트로 팔 수가 없다고 저희한테 계속 반품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 거래처들도 끊기고 네, 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오케이였어요. 뭐 알겠다. 네, 그냥 여태까지 함께 해준 거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 하고 이제 제가 정말 그 당시 표현으로 나 그냥 흐린 눈을 해야겠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다. 그냥 흐린 눈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제가 힘들었었던 거는 제가 정말 이 독학서를 작업을 하면서 정말 수십 번 검토하고 갈고 닦아서 그 많은 오류를 고정하고 만든 결과물이 그 타 출판사에 출간이 됐을 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되어서 출간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냥 뭐 그림 스타일, 폰트 스타일 이런 것만 조금 손을 보셨지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서 나왔어요. 저희 담당자님 말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출판사를 비판을 하고 싶다기보다 그 출판사는 원래 원고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 본인이 처음 원고가 어땠고 그 출판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지 아실 텐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굉장히 많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정말 너무 막 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막 정말 제가 운전하면서도 울고 정말 막 심리 상담도 가고 제가 정말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이제 진짜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너무 진지하게 했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을 때 정말 재미있게도 이제 9일만 2.0 안수재 작가님께서 국어 공부법 원고를 투고를 해주셨어요. 반대로 이제 그 타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사로 투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워낙에 투고가 자주 오니까 별 기대 없이 읽었는데 이게 또 내용이 또 기가 막히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내가 정말 제일 속상했었던 거. 이 시리즈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깨어져서 정말 이 표지 하나 통일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깨어져 버린 거 다시 하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독학서 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냈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그쪽에서 수십만 부가 팔리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9일만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을 했었던 그런 책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9일만 2를 내면서 이 한 가지는 내가 확실히 시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기획자로서의 첫 번째 시리즈에 대한 과오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공부법 카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공부법은 과학기술처럼 이렇게 뭔가 특허를 낸다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저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21살이셨던 군 복무 중이셨던 이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김범준 작가님의 글을 발굴을 해서 출간 제안을 드렸는데요. 작가님은 책이 완성돼서 출간되기까지 한 번도 이 공부법이 그 심 선생님의 공법이다라고 저한테 한 번도 언급을 해주신 적이 없고, 실제로 제가 울산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았던 인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고, 그 책 안에서도 내가 이 공부법은 내가 재수학원 다닐 때 내 옆자리에 있었던 그 공부를 잘하는 그 형이 시험지가 깨끗한 것을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내가 만든 공부법이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출발을 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심 선생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법이 심 선생님의 공부법이었고,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하셨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시기로 했다라고 저는 그때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고 얻은 평이 이 책은 심찬우의 카피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적잖이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판매 중단이 되었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심 선생님께서 좀 되게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이제 제자가 쓴 책 이렇게 다시 명명을 하면서 그래서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도 도서를 계속 판매할 수 있었고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2018년도에 1인 출판사로 시작을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외롭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 없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상에 없던 어떤 공부법을 책으로 낸 줄 알았는데 그게 카피라는 문제를 내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았구나. 이거는 내 잘못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아쉬움을 9일만 2를 내면서는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시정을 하자라고 다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더 철저하게 좀 신문을 하면서 만든 책이고 외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 없던 책을 낸다라고 하는 우리 출판사의 슬로건에 맞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1이 아니라 2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의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범 작가님의 잘못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도 되게 원색적인 비난을 이렇게 들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목적이었으면은 제가 진작에 정말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을 그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폭로전을 하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교육 출판사인데 이 교육계에서 그렇게 진흙탕 싸움처럼 비춰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이 화나는 에너지를 더 좋은 책을 만드는 데 쓰자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로 더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한번 믿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1보다 못한 2가 나오면은 되게 창피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1보다 더 좋은 2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 검증부터 시작해서 작가님의 공부법, 그리고 모든 편집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1보다 더 믿을 만한 2를 만들어냈으니까 믿고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 작가의 반박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너무 환영이고, 제가 그분께 남겼던 그런 답글들, 그분께 남겼던 댓글들이 다 그냥 숨긴 처리만 되고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좀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저는 신뢰 있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박은 너무나 환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화를 볼 때도 좀 통념이 있잖아요. 2가 나오면 1보다 재미없겠지, 1보다 못하겠지 이런 통념이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와 이러한 제작자의 각오로 만들어진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국정원이 더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그래도 좋다. 저는 더 좋은 책을 완성했다는 것에 정말 만족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독자님들께서 책의 퀄리티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시리즈 완성을 기념해서 총 500부를 선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500부 증정 이벤트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원을 읽었던 독자분들께서도 많이 읽어주시고 저희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초판이지만 또 개정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더 유익한 책을 또 앞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메리 포핀스 북스는 더 좋은 책을 위해서 정진하는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